지금까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재민 씨가 앞에 계신 제 첫 번째 연사분께서 왜 프레즈인가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연사인 우지성 씨가 How to use 프레즈, 뭐 전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뭐 주민 주마을 그리고 간단히 글 쓰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 알려드렸죠, 20분 안에. 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혹시 그 Q&A 시간 때 말씀드리면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세 번째 연사분이세요. 세 번째 연사분은 상당히 목소리도 크시고 몸도 웅장하십니다. 이분이랑 연설을 하시면은 이분의 강연을 들으시면은 상당히 힘이 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좀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다들 한 번만 기색 한번 펴볼게요. 저만 하면 좀 민망하니까 같이 합시다. 예. 소리가 안 나네. 어우, 진짜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자, 저희 세 번째 연사를 모실게요. 세 번째 연사가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 잠깐 제가 커피 타임, 저희가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스토리텔링. 프레즈에서 항상 붙어있는 저희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떻게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재영 씨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지금 저희 프레즈 마켓부터 2기 공식, 그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병생이 회장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부담이 되고 앞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잡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앞에서 이렇게 원래는 저는 이렇게 크게 스토리텔링이 다들 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설렁설렁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기 대학생분들 계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지금 조별과제 시즌이시잖아요. 그쵸? 다들 막 발표하시고 그럴 때 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발표를 하면서, 프레즈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만족을 얻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프레즈를 배우고 싶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레즈에 대해 뭘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프레즈를 모르는 좀 황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해요, 저희 학교에서. 아까도 보니까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픽처 같은 디자인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꼬여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프레즈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를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좀 나이가 좀 있는데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막 하는데 늘 학교에서는 PPT만 쓰는 거 아시죠? 다른 걸 잘 쓰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이렇게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학교를 늦게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러는데 PPT를 가지고 하다 보면 슬라이드잖아요.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넘어오는지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게 저는 청중과 교감하는 그런 PPT를 하고 싶은데 그 PPT로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막 스토리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막 좀 분노를 많이 했어요. 왜 PPT는 이 모양이냐.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원한다 나는. 그랬을 때 제 아는 동생이 이제 프레즈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국에 버전이 출시가 됐다. 사용을 해봐라 했는데 처음에 딱 프레즈 들어가 보시면 뭐 나오신지 아까 보셨듯이 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원 하나 나왔을 때 뭐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건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원을 딱 보면서 이분이 생각났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테드 강의 같은 거 안 보시나 봐요. 아무도 테드 강의 최다 조회자 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영상이거든요. 이분이 사이먼 시넥 씨라고 위대한 리더들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비법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계신 여자분이 쓰시는 이런 그러니까 애플의 스티븐 잡스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신 게 이 골든 서클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이 골든 서클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처음에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What, how, why로 이렇게 가는데, 사이먼 시넥 씨가 말하기로는 스티브 잡스는 항상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Y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물건을 사야 하는가를 먼저 자기 종업원들한테도 알리고 사람들에게 왜 이 애플을 써야 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 동그란 거 하나 보고 아니 뭐지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뭐지 하고 어떻게 하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Y까지 가지고 못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겠다 그냥 PPT로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아까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았는데 보시면 이제 왜 내가 프레이즈를 사용하려고 했는가를 먼저 다시 생각을 했을 때 프레이즈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에 강력한 툴이라는 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런 다들 구글링 하시잖아요. 구글링을 이렇게 해봅니다. 프레이즈 하고 하면 프레이즈로 강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강의를 하시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프로그램이구나 하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프레이즈에 대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스토리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청중과 함께하는 여행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 이렇게 막 발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청중들에게 내가 어느 목표로 가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걸 여행 지도라고 스토리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는 잘 안 되시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이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제가 한참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더 구성을 잘하게 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하게 될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얘기할 빅피처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이제 100일이 된 커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야 돼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남자분들한테 막 여자분들 귀 막으시고, 이렇게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여행을 간다. 그것도 여자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표정들이 다 이랬어요. 뭐지? 좀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남자들은 다들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아니, 분명 아니라고 말을 못 하실 텐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어디 갈까? 하면, 이렇게 막, 1번, 순천, 2번, 여수, 막 이렇게 순서대로 막 정합니다. 순서를 막 정하고, 어디가 좋을지 막 스포해보고, 막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막 세부 일정까지 막, 1분 1초까지 다 이제 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가서 얼마 쓰고 여기서는 몇 분을 소비하며 교통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게 이제 저는 이런 걸 PPT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보면 이제 어떤 주제 하나를 딱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막 뭘 적어나가려고 하고 목차를 만들고 세부 계획을 막 짜려고 하는데 저는 그에 비해 프레이즈처럼 마인드맵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차를 짜고 순서를 짜고 세부 계획을 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그런 목차에 따라가는 것보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왠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가 더 이런 순서로 갈 때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같이 목차를 짜고 이런 세부 일정 계획을 짜고 PPT로 옮겨 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인데 그 작업들을 이제 죄송해요. 뭐로 넘어갔어요. 아까 좀 수정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스토리를 좀 짜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남들이 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해결점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면 나는 해결점을 먼저 말하면서 왜 이런 해결점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결과가 꼭 앞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필요할 때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말해줄 그런
판타스틱한 이런 스토리를 구성해낸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가야 되죠. 여자친구한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나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해야 돼요. 가자고. 안 그러면 뭐 여자한테, 아, 여행 갈래? 그러면 막, 너나 가, 이러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갈래? 아니면 뭐,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보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정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 진짜 상남자들, 경상도분 걔들, 경상도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너 나랑 여행 가야 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제가, 이게 실예로 보자면,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대학생분들 있으세요? 질문을 하죠. 그런 식으로, 청중들을 이제 약간 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저는 이제 정의하긴 잘 안 쓰진 않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청중들이 이제 제 여행, 이제 계획, 그러니까 나의 스토리에 조금씩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뒷부분을 이제 처음에 유혹을 했으면 뒷부분을 또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한 번에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피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토피카라는 게 원래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5권의 책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가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실질적 이해,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 자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을 토피카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이걸 이제 토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서 프레지 치면 뭐 나옵니까? 자료들 나오죠. 그런 자료들을 저는 이제 토피카라고 제가 따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질문하기나 정의하기 말고 예화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김춘준 시인의 꽃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이제 내일로 제가 내려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김춘준 시인의 꽃이 딱 하나 떠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교수님들도 뭐지? 라고 이렇게 이목을 끌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또 저는 찾아서 이렇게 띄우거든요. 김춘준 시인의 마지막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컴퓨터 키신 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진 그런 꽃이 되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이나 끝에, 처음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토피카를 왜 모으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 지식이 아닙니까? 토피카라는 거는. 토피카는 이제 제 지식이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주제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식하고 자료를 그냥 단순히 섞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성과 이성을 섞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조금씩 섞어주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해주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느낌들을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토리텔링에서 제가 이 프레지를 사용하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PPT는 정말 그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만 할 뿐이지, 다른 감성적인 얘기, 청소년의 범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PPT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하지만 프레지 안에서는 제가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보이면 실제로 내가 이랬다. 분명히 PPT 사용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스토리텔링적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프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래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개인적인 얘기만 아니면 조금씩은 하시는 게 청중들을 또 자기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토피카 얘기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미처럼 이렇게 자료만 몽땅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피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토피카 막 이것저것 영화에서 명대사도 갖다 놓고 여기서 본 시도 하나 따라 놓고 막 그림을 찾아 놓고 이게 자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개미가 원래 이렇게 자료 막 개미 많이들 보시죠. 옛날 먹어도 다르잖아요. 근데 동화에서도 보이지 나중에는 나중에 들어보지 않는구나. 어쨌든 근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해요. 많이 모으긴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잘 활용을 못하고
아까 이제 거미의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거미줄로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이제 먹이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감성에 충실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PT를 만들어도 아 내가 불쌍하니까 나에게 정신을 많이 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솔직히 뭐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발표를 할 때 우리 회사가 불쌍하니까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가장 그런 걸 많이 본 게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선거기간이었는데 아 내가 굉장히 불쌍하니까 날 뽑아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가 불쌍하다고 내가 널 뽑아줘야 될 이유는 없다 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선거라는 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걸 더 많이 해줄지 정말 객관적인 기차를 보여주고 자기의 이야기라면 자기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끌리는 거지 감성에만 충실해가지고 나는 너희와 같은 일반 학생이었는데 너희를 위해 일하려고 하니까 날 뽑아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굿 스토리텔러 굿 스토리텔링은 뭘까? 유재석 씨가 서빙했었죠? 그러니까 꿀벌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꿀벌은 자기가 나가서 자료를 이렇게 막 수집을 해옵니다. 꽃가루를 막 묻혀와요. 그리고 자기 침을 막 묻혀가지고 꿀을 만들죠. 그런 꿀을 만드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자료가 많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적당한 자료와 자기의 감성을 더하고 자기의 경험을 더한다면 그럼 굉장히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확실히 대답 잘하시고 좋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스토리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몇 개 만들었는지 55개를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카피한 거 빼도 한 5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캡처한 게 두 번째 아이디예요. 아이디가 일단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용량이 다 차가지고 지우긴 싫어서 천연작들이 막 많이 있으니까 다시 만든 건데 빅픽처를 굉장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막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막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되게 좋아하고 나한테 막 잘한다 하면 나중에 더 큰 걸 바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좀 해주면 막 더 큰 걸 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빅픽처에 대해서 빅픽처를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와우 이펙트를 줄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스토리를 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한 여학생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빅픽처였는데 이게 뭐 같아요? 큐죠. 이게 원래 이게 그러니까 한국 K-팝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마지막에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Q&A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쉽게 생각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가서 그런 걸 물어봐요. 이런 거 맨날 하니까 형 저희 이름을 팔색조로 지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야, 팔을 옆으로 누이면 메비우스의 띠가 아니냐. 너희가 팔색조인 만큼 메비우스의 띠처럼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나는 그런 걸 얘기를 해라. 굉장히 그냥 팔자 하나 옆으로 꺾었을 뿐인데 굉장히 좀 약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바라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특히나 저처럼 맨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발표하고 이러면은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와우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빅픽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PPT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런 하나의 이렇게 그림처럼 저기는 그림 안에서 막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디는 이런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막 그려내는 건데 저는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빅픽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또 그 캔버스라는 큰 프레임 안에 그러니까 PPT는 벗어났지만 그보다 좀 더 큰 빅픽처 이런 캔버스에 갇혀있구나 내가.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깨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좌절하면은 안 돼요. 그쵸? 좌절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제 생각들 이런 프레임 안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빅픽처도 그렇고 어쨌든 이 캔버스 안에 다 담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캔버스 안에 막 이제 더 이상 그릴 데가 없는데도 여기다 뭔가 넣어야지 하면서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딱 문득 그 생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물었는데, 아, 그래. 꼭 빅픽처가 프레지 안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꼭 이게 빅픽처가 프레지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프레임을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분이 이런 걸로 강의도 하셨더라고요. 프레임을 벗어나라고. 자기 일상의 프레임을 벗어나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빅픽처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빅픽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빅픽처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빅픽처가 뭔지 아시는 분이 없었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데도 다들 이제 모르고 계셨네요. 말씀을 하시지 그냥.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Q&A 때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빅픽처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많이 달렸죠?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거 할 때 이걸 썼냐면, 그 천사가 되는 방법이라는 PT를 할 때 사용했던 빅픽처예요. 딱 이 세개 하나. 천사가 되는 법. 천사가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이거 딱 띄워놓고 제가 천사가 된 것처럼 당신들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PT 마지막에 한 방에 이렇게 날렸죠? 봤어요, 이제. 이렇게 빅픽처는 이런 와우 이펙트를 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는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프레지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이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그렇죠?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게 프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에게 딱 한 번 나오니까 분위기가 싹 이상해졌어. 갑자기 나에게 천사 얘기하니까 다 이상해지고 제가 눈치챘습니다. 네. 역시 되게 좋은 강의 해주셨고요. 좀 이상하게 하면 정신 계속 강의하시는데 그래서 기억에 남던 말이 여자친구, 여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줄 몰랐는데 진짜 상당히 오늘 재밌는 강의 해주셨고요. 네, 원래는 이제 35분부터 저희가 쉬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 목소리가 아닌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레지로 만든 뮤직비디오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한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시고 휴식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젯밤 네 너머로 어디 훔쳐봤어 오늘 정하기 속이 닿지 않는 난 알고 있어 영원 밤이 지나면 다시 그에게로 난 돌아가겠지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널 보내줘야 해 넌 내 옆에 누워 애인같이 내 하고는 딱 내일 아침까지만 함께하지 불편한 티가 없는 너만 보며 시간 뒤 그 사람에게 난 마치 네 애처 능숙하게 앞에서 애가 되는 건 낚시 넌 웃어 불러도 수가 난 손주고 Baby you are my friend not everything no 심 하루도 살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내 빠져들고 있어 You are so bad girl, oh bad girl 난 내게 중독돼버렸어 Cause you're so bad girl, bad girl 이런 미친년은 그만 안 돼 So dangerous, yeah So dangerous, so dangerous, so dangerous So dangerous